여야 의원들과 함께하는 허심탄회한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사법개혁안 쟁점으로 떠오른 공수처 설치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의 파장 등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화끈한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공수처입니다. 오늘 2+2+2 회의가 처음으로 있었고 조금 전에 끝났고 여야 원내대표의 관련 회의 내용들 좀 들어봤습니다. 보셨죠? 네. 예. 일단은 제가 딱 느낀 거는 온도차가 상당히 있다. 이전에 만남을 한 자리에 앉기 전에도 있어 보였지만 1시간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도 그 간극이 상당히 크다라는 느낌을 들었는데 근데 역시 그 충돌하는 지점은 공수처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를 텐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을 두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사당 공조 체제에서 그 먼저 주도해 갔던 입장이니까 저는 야당 입장을 먼저 한번 그럴까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네. 여당이 양보할 때도 있네요. 늘 양보드립니다. 공수처 지금 현재 이제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예, 저희는 뭐 검찰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을 줄곧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해서 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공수처를 지금 들고 나오는데 이게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게 되면 옥상옥이 되고 또 네. 그 옥상옥이 독재의 지름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반대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공수처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선거법은 민주당과 준여당에 준하는 야당들, 정의당들, 소수당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소수당들은 선거법이 필요하지요. 1당과 2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니 비례는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서 비례는 소수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상정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수학 공식적으로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당들은 선거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는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수처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지금 권한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을 해서 우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시스템도 고민하고 있는데 공수처를 가게 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이게 관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상옥에 되는 괴물 같은 집단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에서의 조금만 보완하면 될 거를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상권 분립 정신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행정부 밑에서 판사들, 사법부의 영역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그쪽의 사람들까지 조사하고 직무를 감찰하고 부패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의 큰 미래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일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수처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제 이재정 의원의 말씀 들어보면 또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맨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 상권 분립 침해다라고 하시면서 판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 상권 분립이라는 정신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하셨는데요. 판사도 비위를 저지르면 현재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죠. 그걸 다시 이야기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배분하는 문제이죠. 지금 조국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하셨는데요. 공수처. 일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되던 당시에는 고비처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것들이 논의가 시작되었던 건 1990년대고요. 30여 년의 논의를 거쳐온 것들입니다. 학계와 그리고 또 관련 법조계 일간의 논의들을 다 추려서 사실상 여러 당의 의견들을 모아 정리한 것인데요. 자유한국당 역시 그 역사적 논의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MB정부 당시에는요.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거는 여당을 향한 거고 정부를 향한 건데 왜 정부가 이런 걸 입법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사실상 무산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적극 개최하는 등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인가요? 김성태 직전 원내대표님 비롯해서 심재철, 김영우, 이재호 의원님 등이 공수처 관련 법안을 냈는데요. 제가 네. 오기 전에 그 법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입니다.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지만 그 특정 대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예전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낸 안을 보면요. 어떤 범죄든 상관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는 그냥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성 의원님 말씀하신 거 대통령이 관여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정치적 중립기구는 구성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정화된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도 고민을 해서 역사적으로 만들어낸 여러 제도들을 모두 폄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지휘 감독권이 있지 않는 한은 관련된 기구 자체의 독립성은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재정 의원님, 지금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 준다든지 보강을 해서 현 시스템 상에서 공수처 없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떤 문제가 있지?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검찰의 수사권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그러니까 공소권이 되겠죠. 그때는 수사권을 이제 경찰에 줬으니까 공소권이 오롯이 검찰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 뭡니까? 김학의 장관 사건 왜 덮었냐? 그다음에 성희롱 사건,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사건 지금 이문정 검사가 문제 삼고 있고 결국은 경찰에 가지고 달려간 거 아닙니까? 네. 덮었습니다. 무혐의로 했습니다. 여전히 검찰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권 때문에 그 부분은 덮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사각지대가 네, 생기는 잠시만. 거죠. 예, 예.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검경 수사를 여러 가지 분리해서 좀 보강할 거 보강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이 공수처 안 만들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제 말씀이 지금, 그거잖아요. 공소권만 가지고 있더라도 생길 수 있는 난점이 바로 그거다.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기소 독점권을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공수처로 가져가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하는 것을 다 올려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져가고 그쪽을 제어할 힘이 있나요?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견제하는 지금 거죠. 현재 네.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혼자 갖고 있는 검찰 혼자 갖고 있는 이 기소 독점권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함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제도의 보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걸 공수처 같은 이런 괴물 아니 지금 현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하는 나라 빼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좀 보셔야지요. 예, 저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시면 왜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없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예. 없다 뭐 이런 예.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없는 입법 내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르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같이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사실상 이게 1808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주려고 하니까 프랑스 법학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그러면은 도시를 위협하는 시민을 위협하는 괴물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채택하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검찰에게 이런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나라 입법 내에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우리나라 검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성비위 사건 검찰 자기 식구 감싸기 이제 팔 안으로 굽기로 해서 무혐의시켜준 건요. 공소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한 거고요. 공소권, 기소권 같이 주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상대로 한 겁니까?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자유한국당 역시도 같은 취지에 이미 동의했었다는 거. 조국 사태에 이르러서 정쟁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어느 당이 좋겠어요. 그거 자꾸 틀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알고 공당에서 나와서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은 의원님께서 있지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않은 이야기를 이재정 대변인께서 확증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드릴 수가 확정적으로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라고 하시면 이거 허위 사실인데요. 제가 얘기를 하고 아니요,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잠시만요, 김성태 의원님, 예. 심재철 의원님 발의한 법 없는 얘기라고요? 그 발의했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니, 발의를 하고 그분들 의원들은 각각의 말씀이 또 입법권이 있습니다. 말씀이 또 그런데 그게 지금 달라지시네요.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없는 얘기했어요, 마치 제가? 그걸 마치 이 법의 전체인 양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결례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허위 사실이라고 두 분 말씀하셨어요. 의원님들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어쨌든 검찰에 대한 권력이 너무 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데는 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제 가지시네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성 의원께서는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수사권 조정하는 조정을 통해서 것으로 충분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시고 이재정 의원께서는 그 선으로는 어렵다. 네.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공수처 예전에 고비처라는 그 논의 과정이 있었듯이 뭐 세계적으로 유례는 그대로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분명히 가능하다, 네, 네.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도 지금 그 논의를 하려고 뭐 원내대표들, 사령탑들이 네. 다 이렇게 계속 그 산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들도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눠봐야 되니까 네. 짧게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 더 그렇게 감정 상하셔서 나가시면 좀 아유. 국회에서도 곤란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논의를 그렇죠? 이제 예. 시작하는 때인데요. 예. 뭐. 그럼 예.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늘 야당부터 올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께서도 이걸 오늘 성명을 내셨어요. 공수처는 반대한다. 네. 금태섭 의원 검찰에 계셨고 여권에 계신 의원입니다. 저는 참 옳은 길을 잘 이렇게 열고 계셨다는 말씀 드리고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제도예요. 여기에다가 기소권까지 함께 넘겨주는 건데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잘 선출됐던 게 차베스 정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다음에 사법부 다 장악했습니다. 20명의 대법관이었는데 12명을 자기 더 늘려가지고 했고 입법부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니까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131명 의석 중에서 125명을 당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재로 가는 그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네. 잘못하면 이런 공수처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은 분명한 말씀은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도라는 것은 절대선이 없습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맞추어가는 것들입니다. 검경 수사권 분립안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갖게 되는 검찰을 부분적으로 견제하고 또 경찰 수사권을 온전히 갖게 되는 경찰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부각급 이상에게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아까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 얘기하셨는데요. 예, 개별위원회 여러 가지 의견들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야에 있었던 변호사 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금태섭 의원님은 조금 검찰의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의정 활동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시 의원님들 특히 뭐 정의아 국회의장님, 뭐 이재호,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심재철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기라성 같은 우리 다선 의원님 아니십니까? 지금도 자유한국당에서 중추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지금 패스트트랙 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수처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발의가 되었다는 점. 그것도 발의 인원을 1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상당수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는 점. 그 정도로 이 논의는 역사적 맥락 안에 있는
되는 것이지 조국 장관의 비로소 논의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권력 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바람직할 것인가, 최적의 효율성을 낼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에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돌아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참 더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시죠.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네,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취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말 그 35일 그리고 지명부터 전격 사퇴까지 66일의 기간은 짧다면 짧았고 길다면 굉장히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남긴 것들이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보기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재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어떤 전격적인 사퇴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이 사퇴가 남긴 것들 지난 66일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준 것들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순간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가 되었던 이유는 조국 장관이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을 조국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상징이 되어 갔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의지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보태셨습니다. 네. 저는 그 며칠이었을지라도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에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면 네. 놓아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당황스러웠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짧은 시간 안에 남겨놓은 것은 정말 우리가 45년 동안 못했던 특수부 축소라는 결과입니다. 저는 사실상 특수부는 축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특수부 축소 역시도 여러 정권에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에 그쳤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조국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고 그런 시작을 이어받아 이제는 국회가 법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결과물들을 20대 국회 안에 자꾸 황교안 당대표님 21대 얘기하시는데요. 20대 국회 아직 문 닫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서 하는 신용이 아니라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행태, 겨우 무죄 받을 것에 지나지 않는 공소제기 그리고 또 첫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도 수사 기록도 등사해주지 않는 제가 무수한 사건, 시국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간첩 사건 등등의 변호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건에서도 이런 보안을 유지하느라고 수사 기록을 등사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표창장 하나에 특수부 검사가 그렇게나 달려들어서 겨우 입증해낸 것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초라한데요. 네.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제도적 혁신으로 이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의원 말씀 중에 뭐 표창장 하나 겨우 또 뭐 무죄 받을 것이 확실한 뭐 공소제기라는 부분은 또 우리 또 사법부에 또 판단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웬만한 법조인 분들이면은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날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공소장 부분인데 이후에 흘려진 피의 사실들을 보면요. 결국은 뭐 아래 한글을 통해서 네. 컴퓨터 조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거는 공소사실 변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많이 어설펐던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바꿔서 여쭤볼게요. 네. 조 전 장관의 어떤 66일에 대해서 서운한 점, 좀 이 부분은 안타깝다. 이게 이제 뭐 조 전 장관에 대한 뭐 측은지심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 여기까지 이런 걸 못했을까?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는 수사 공보 지침요. 수사 공보 지침이라는 거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비 일학이다 하는데 수사 공보 지침이 뭔 줄 압니까? 126조에 있는 피의 사실 공표죄 중에 이런 거는 죄로 묻지 않겠다는 건데 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도 어렵고 법무장관은 물론 안 되겠거니와 대법원장도 할 수 네. 없는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거는 입법론적으로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공보준칙이 흡사 네. 누군가를 위해서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은 피의사실 공표에 범죄자들의 벌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건 국회가 입법화해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입법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범죄인 신원 공개했던 거 있잖아요. 얼굴 공개했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갑로들박 다른 곳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범죄로 대상으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누가 이것을 판단할 네. 건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응당 맞았는데 그런 것을 준칙론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공세안에 놓이게 되고 이런 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중에요. 오늘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과 면담을 했는데 관련돼서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 시급한 과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검찰의 자기정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의원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굉장히 할 말이 이미 사퇴했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조금 서운한 점들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와는 전혀 결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부터 우리 집권 여당의 모든 분들 또 조국 보호를 외쳤던 분들의 정말 국민들을 향한 사죄의 마음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권과 반칙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네. 이 국정감사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네. 서울대 총장이 나오셔가지고 인턴 이 모집 과정에 대한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었고 네. 키스트에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도 다 나왔고요. 다 여러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또 위선과 이중성이라든가 이 모렴치와 독선의 여러 네. 형태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검찰 개혁 하는데 이게 명분이 없으니까 검찰 개혁으로 갔어요. 검찰 개혁 자기 가족과 본인이 수사의 대상인데 그 혜택을 누가 받았나요? 시간을 줄이고 또 쉽게 들어가고 피의 사실 유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 해서 부인이 혜택자가 됐습니다. 수혜자가 됐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정말 오면 안 됐었던 부분인데 이 하태경 의원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위선이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장관으로서 정말 개혁을 원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더 일찍 내려놨어야 되는데 네. 이 국가를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러한 상식과 신뢰가 깨지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저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던진 이 조국 장관의 사태는 얼마만큼 충격이 컸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을 하고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 검찰 개혁으로 포장했었던 집권 세력에 정말 진정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무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이냐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이냐, 재야 변호사, 학자, 중견 정치인 여러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늘 느꼈던 건 이렇게 하마평에 많이 오르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개각을 앞두고 저 법무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차관 대행 체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 관심을 모으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꼽는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과하기 위한 덕목은 자유한국당의 동의겠죠. 사실 저는 염려가요. 직에 마땅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모든 분들이 서로 손사래를 치고 계실 겁니다. 내 가족이 난도질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내가 하겠다고 기꺼이 나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추천한다는 네티즌들의 농담 섞인 그런 이야기가 사실 조국 장관이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겪었던 인사청문회 전반의 네. 이야기를 얘기하겠죠. 제가 좀 보정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아니라 검찰의 동의겠죠. 사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같이 막아 나섰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지금 이미 화두를 옮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만큼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던 주장하던 그런 의혹과 사실들을 모두 인정한 것들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웃지 않으시겠지만 웃으시면 안 될 때입니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스스로 불쏘시개 낸다는 조국 장관의 말을 시작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젊은이에게 미안하라. 그거야말로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의 상징 아니십니까? 성신여대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의원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좀 하세요.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 저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경원 대표 결국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막아 나서시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당당하면 그러지 말으셔야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에 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 역시도 자유롭지 않으십니다. 청년이란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청년 앞에서 진짜 반칙과 특권에 스스로 자유로울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청년에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아무나 갖다 대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청년이라는 이름은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제가 종종 이것을 제가 금방 마무리만 네, 하고 네, 네.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차기 장관의 논의가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진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 사회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정말 이것을 기화로 청문 절차에 대해서 검찰이 평가하는 인선을 하게 되는 청문 절차 이제 단호히 거절해야 되고요. 누구를 욕보이기 위한 청문 절차 단호히 거절하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시행하지 않아도 좋고요. 정말 원하신다면 다음 대통령 당선 시기부터라고 시기를 미루시더라도 청문 절차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장관의 덕목보다는 그 어떤 절차상의 좀 개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 하실라 그래요. 대부분 분들이. 네, 성 의원께서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이 덕목이라고 꼽으실까요? 물론 인사청문회에 문제 있는 것들을 보강해야 되고요.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자기 진영에 쓴 댓글 하나 갖고 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상식이나 규범 그리고 신뢰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네. 법으로 갔을 땐 불행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사회에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신뢰로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위반을 해서 법으로 판단될 때는 법으로 재판을 받았었을 때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상식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네.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렇게 거리로 나왔는지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뢰를 우리 사회의 공기적인 자산인 사회의 자산이 신뢰를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입학하는 것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펀드 문제에서부터 운동학원의 문제에서까지 우리 사회의 신뢰를 깨트린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뢰를 받는 사람, 상식선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일단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어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남북한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치렀죠. 0대0 무승부였는데 이 광경을 시청자 여러분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통일부의 입장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측에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감 표시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어떤 스포츠 교류라기보다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였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파 등 관련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나름대로 축구협회 차원에서 제소하는 절차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국제 축구 경기 그런 어떤 규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는 좀 별도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쉽다는 축구 팬들의 성토부터 해서 이런 사태를 놓고 정부를 또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과연 북한과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어땠길래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느냐라는 비난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두 분께
뭐 이렇게 대북 외교 정책, 뭐 실망 목소리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월드컵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지금 북한을 빼고 어느 나라에서 중계를 못하게 한 적이 있나요? 참 상식이 지배하지 못하고 참으로 특이한 나라고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네. 이 정부가 어찌했습니까? 이 북한에 뭐 비위 맞추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9.19 군사합의 같은 거 다 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우리 축구 대표팀이 가서 중계조차 못하게 한 이거는 이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해온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의 대응 방식이나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 개혁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는 국가가 되길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함께 경기를 관람하길 바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그리고 또 우리 한국까지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고착 상태에 있는 과정에서 네. 대한민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 평화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전쟁에서 굴복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당이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그 전쟁하시게요? 결과기 자꾸 전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전쟁이 아니면 북한을 전쟁으로 하지 마세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의 만들어내는 본질을 것이 정확하게 봐야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바로 우리 진행자님 북한의 진행하실 수 속살입니다. 있도록 조금만 예, 도와드립시다. 저희가 뭐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진행을 할 정도로 두 분께서 여의도 펀치 너무 뜨거운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